자,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. 오늘 일주일의 첫 거래일의 시작에 매우 좋지 못합니다.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우리도 좋지 못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 좋은 것은 뭐 매한가지겠죠. 자,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전망이 요즘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C&R 코리아 이재준 과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그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사실 시기가 꽤 많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팩트 체크를 하면은 반도체 가격이 10월 달에서 잠깐 올랐다가 11월, 12월, 1월 달에 급락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. 뭐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뭐 D램과 낸드 플래시죠. 네. 양쪽 다 하락을 했다가 2월 달에 대해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.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반등 자체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왜 반등을 했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난주에 나왔죠. 마이크론도 네네. 공급량 줄인다라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을 줄인다라는 걸 자체는 보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하락을 막아주고 그렇죠. 상승시켜준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공급을 줄이면은 그에 따른 수요가 회복이 돼야겠죠. 네. 근데 이 수요 회복이 왜 되지 않냐? 결국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 민감주 자체가 좋지 않고 경기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. 결국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언제부터 해소가 되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. 그게 업황을 갈라놓을 수가 있겠네요. 예, 그렇겠죠. 그런데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기 지표가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. 글로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다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경기 회복 시그널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에 대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일단은 최근에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 1분기, 2분기까지는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. 아무래도 작년에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 출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속 소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각 스마트폰 업체에서도 지금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재고 소진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물량이 줄어들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래도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좀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달라지게 될까요? 네,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난 12월, 1월 달에 있었던 그 가격대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요. 반도체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9달러까지 이제 올랐다가 5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네네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전방업체에 대한 이 투자 동향과 재고 소진 파악이 좀 중요한 이슈다. 사실 반도체 수요가 좀 많이 부족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대형 서버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였었잖아요. 그렇죠. 한동안 이제 글로벌 이제 인터넷 기업들, 인터넷 공룡들이 서버를 원래 설치를 더 하려고 했다가 잠깐 그걸 중단한 상태였. 여기에 대한 루머도 요즘 돌고 있다고 들어서요. 다시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와서요. 네, 그런 부분도 좀 루머가 들리긴 한데 어느 정도 계속해서 줄였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늘렸던 건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는 거거든요. 그동안에 선제적으로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성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 D램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긴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비메모리까지도 좀 확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의 현황을 좀 살펴주세요. 메모리 시장을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정의보다는 관련된 부분이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58%, 미국이 28%입니다. 한국이 탑으로 달리고 있고요. 대만과 일본은 그 후발주자들인데 원래는 최대 이 메모리 반도체를 독식한 기업이 인텔이었습니다. 네. 인텔이었다가 지금은 삼성이 추월을 했죠. 근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 이 시스템 반도체를 봤을 때는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. 네. 70% 되고요.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이 9%, 6%, 한국은 이제 4%. 이제 막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
결국은 이 시장 동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반도체 전체를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16%를 갖고 있고요. 네. 메모리와 비메모리 합쳐서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가 14%,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7.7%, 마이크론이 6.1%입니다.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50% 가깝고요. 네.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5%이기 때문에 거의 4분의 3 정도를 MS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그쵸. 시장이 네.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인텔이 선두주자입니다. 57%고요. 그다음에 브로드컴과 퀄컴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네. 그쪽이 30%인데 다 애플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를 시장을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었잖아요. 이런 가운데 또 국가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. 신사업을 지금 비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이 비메모리는 결국은 어디냐면은 5G 쪽이거든요. 4차 산업에 있는 부분인데 이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이 메모리와 다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비메모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정보 처리라는 말은 뭐냐? 흔히 말해서 이 5G죠. 속도적인 측면이죠.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이 VR이나 AI나 뭐 스마트카, 자율주행 등 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갖자.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었고 캐시카우로 역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좋지 않고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을 해야겠다.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그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지 경기가 산다. 네. 그 제조업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을 하자.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5G와 AI를 키워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. 이런 이 맥락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네.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고요. 네. 이 전공정은 흔히 말해서 이 웨이퍼를 이제 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, 네. 이 그쪽에서도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후공정은 이 만들어진 이 웨이퍼를 갖고 자르고 이제 본딩을 하고 이제 네. 패키징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가공하는 거죠.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팹리스 업체를 종목을 얘기를 하면은 텔레시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차량용 AP,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말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네네.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전장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랑 이 AP 쪽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 최대 매출처가 현대모비스와 LG전자입니다.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고, 원래는 텔레칩스가 기존에는 이 셋톱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, 오히려 지금은 이 차량용 AP 쪽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셋톱박스에서 매출이 줄어든 부분으로 상세가 되고 있고요. 국내 팹리스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10나노 AP를 개발했는데 이 10나노 AP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네. VR, AI, 그리고 AR 등 이 네. 4차 산업에 들어갑니다.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. 그에 더불어서 지금 14나노 공정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삼성전자가 이 14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을 파운드리 업체이다 보기 때문에 네. 그쪽 관련돼서 보면은 키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텔레칩스가 삼성과도 관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솔직히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직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,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 업체 중에 이 패키징 테스트 중에 하나 마이크론입니다. 이 반도체 패키징 및 이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지금 총 9개의 연결사가 있습니다.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고 HT 마이크론도 있는데 브라질에 이 자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HT 마이크론 자체가 모바일용 쪽으로 들어가서 반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주로 이제 패키징 완료를 해서 현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HT 마이크로 비중이
9%에서 17년에는 23%, 그리고 2018년에는 30%까지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. 그거는 뭐냐? 결국 선제적으로 전방 기업들이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쪽 패키징 마이크론 쪽으로 해가지고 좀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더불어서 지문인식 센서 쪽 관련된 패키지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신사업 쪽인 IoT와 플렉서블 패키지 성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oT는 비콘의 KT양을 공급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들까지 좀 봤었을 때는 IoT 활성화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또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두 가지 기업을 꼽아주셨어요. 하나마이크론과 텔레칩스. 자,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그 가격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? 네, 하나마이크론은 목표가 하나마이크론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. 목표가를요 6,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손절가는 3,200원입니다.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업사이드가 한 50% 가까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네. 있고요. 두 번째는 텔레치스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단기 바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기간 조정이 거치면서 횡보 구간인데 목표가를 11,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. 그다음에 손절가를 8,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예상 보유해야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?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이 다 있을 테니까요. 네, 일단 기간 자체는 좀 길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5G 관련된 부분이 4월 5일 날 갤럭시 네네. S10 5G에 대한 출시가 있고 4월 11일 날 버라이즌에서 네네. 5G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.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. 워낙 목표가를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네. 다음 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다만 좀 길게 잡았던 하나마이크론 자체는 올해까지에 대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. 그에 대한 처음부터 발주 자체가 반도체 장비에 먼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충분히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CNL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